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호균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를 제외하고 S&P 500, 나스닥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늘 장이 시작된 후에는 S&P 500과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오늘 3대 지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미일 간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고 그 내용 자체가 시장이 우려한 것과는 좀 다르게 좀 스무스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기준들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후의 관세 협상이 생각보다 잘 전개될 가능성, 그리고 8월 1일이라는 유예 기간 안에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면서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재 시장에서 좀 이럴타라 악재가 없는데 유일한 트리거 요인이 관세에 대한 또 트럼프의 어떤 강한 시장 압박 이런 것들이 지켜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해소가 되는 부분이라서 시장이 좀 더 강세를 유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장마감 후에 테슬라와 구글의 실적 발표라는 빅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테슬라야 뭐 예상대로 조금 안 좋게 나왔고요. 구글이 워낙 잘 나왔고 구글이 대변하는 어떤 빅테크 그리고 AI 투자에 대한 부분이 사이클이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훈풍이 전반적 시장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코멘트까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개장 전이 아니죠. 네, 방금 전에 S&P 글로벌에서 내놓는 서비스 PMI가 발표됐습니다. 제조업 PMI도 발표됐는데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네, 그리고 제조업 PMI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인텔이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인텔, 이 최근 매출과 EPS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실적은 좀 괜찮을까요? 네. 네, 사실 스케줄 좀 보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뭐가 중요할까 봤는데 오늘 지표 발표 나온 뭐 이제 그 S&P 이제 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메인 이제 PMI 같은 경우는 ISM PMI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미들급 PMI라고 표현하는데 요 발표 말고는 사실 인텔 실적 발표 정도 볼만하겠다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하죠. 과연 잘 나올 것인가? 기대감은 상당히 없습니다. 관건은 이 3나노 양산에도 성공하지 못한 인텔이 과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8 옴스트롱 이 단계를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걸 포기할 것인가 라는 게 관심이 모아지고요. 이번에 CEO 어닝콜이 어떤 매출은 감소할 거 예상되기 때문에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아니면 흑자 전환을 이번에 이뤄낼 것인가 지난번 적자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이 흑자 전환에 있어서는 뭐 매출이 잘 나서는 아닐 것 같고 인력 감축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인력 감축에 의해서 흑자가 나올 것이냐 한 가지 포인트. 네. 그리고 숫자와 다른 부분 즉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CEO가 얼마나 이 앞으로의 파운드리에 대한 그러니까 파운드리 때문이거든요 이 상황이 파운드리에 대한 전략을 변화할 것인가 대전환할 것인가 그게 시장이 기대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관심 있게 주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텔의 매력적인 거는 낮은 주가밖에 없거든요.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이 팻게싱어 CEO가 쫓겨나가고 나온 이제 리프탄 CEO 굉장히 저도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왜냐 대만계거든요. 반도체를 그냥 잘할 것 같은 이미지를 주는 대만계이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게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뒤처지고 있고 후발주자가 되잖아요. 후발주자다 보면 비용을 쓰는데 결과가 없으면 그냥 비용만 나가는 것이고 손실로만 남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는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CEO에 오른지 비전을 제시하면서 인텔을 개조시키는데 단초라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네, 인텔의 이번 실적 전망까지 다뤄주셨는데요. 인텔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더 이상 빠질 길은 없다고 봐요. 저점이다.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과연 인텔의 저점,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차트 저점이 아니라 인텔의 실적의 저점이 어딘가를 볼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저점을 확인한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반도체 관세가 아직 발효가 되지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고 TSMC를 압박해서 인텔을 좀 도와줘라라는 이제 트럼프의 행동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텔은 자신의 자체적인 거는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거고 외부 환경은 나쁘지 않단 말입니다. 이미 최악의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저평가를 해결할 만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실망이 더 돌아온다 그러면 좀 더 암흑기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인텔의 향후 주가 향방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텔은 현재 1.8%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거의 7% 넘게 하락하고 있는 테슬라 실적 이슈 안 다뤄볼 수가 없죠. 제가 이 새벽에 실적 공개랑 어닝콜을 다 보고 또 다시 잤는데 실적을 공개했을 때만 해도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어닝콜이 시작되고 한 15분 뒤쯤 네. 이 주가의 향방이 하락적으로 잡혔습니다. 테슬라의 네. 15분 때 어떤 얘기가 있었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사실 테슬라 실적을 크게 기대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기대를 뭐로 하냐? 실적은 부진하지만 네. 일론 머스크가 말로 부양할 것이다. 그쵸. 자신감으로 부양할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그 자신감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좀 내년까지 테슬라에게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급락이 전개가 됐던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정책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주는 상황이고 탄소 배출 크레딧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이런 압박감이 어떤 실적으로 좀 보여지는 것이고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이전에 좀 의욕적인 모습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것들을 체크했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서는 약간 좀 후퇴하는 모습.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매번 어닝 때마다 굉장히 퍼포먼스를 보여준 건 아니에요. 네. 굉장히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었거든요. 그땐 여지없이 주가가 좀 약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단 지금의 하락 상황에서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머스크가 좀 강하게 워딩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인구 절반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인구가 아니라 미국 인구 절반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원래는 주가 상방에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락한 걸 보면 좀 투심이 죽지 않았나. 지금 이번에 나온 데이터 중에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FSD에 대한 구독률. 그러니까 뭐 한 달을 풀어주기도 하고 금액도 낮추기도 했는데 실제 전환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그 얘기는 절반이 써야 된다는 거는 당위의 얘기고 실제 그것이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것이고 그 절반이 쓰게끔 하는 로드맵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일정들이 다 뒤로 밀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로보택시만 조금 제대로 또 스타트를 했을 뿐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풀리는 기간도 또 예측이 좀 뒤로 밀렸고 특히 저가형 이 양산 그리고 이 출시 이게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실적 이후에도 주가 부진하면서 M7 중에서 가장 최악의 실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봤을 때는 테슬라가 하반기에 좀 강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올해 하반기는 좀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올해가 진짜 벌써 하반기네요. 근데 사실 테슬라가 계속 1년에 맥을 못 추다가 하반기라보다는 거의 4분기 때 강세였고 올해 초까지 좀 강세를 보이다가 어떤 정점을 찍고 좀 밀린 부분이 있었는데 예측하기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테슬라에 대해서 뭐 고객분들이나 주변에 질문을 받으면 단기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그 변동성을 감내하면 장기적 성장성은 취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어떤 이슈를 걷어내면 장기적인 어떤 비전은 굉장히 확실하게 있고 그 기술력의 압도적인 부분과 또 테슬라가 현금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캐시카우가 장착되어 있고 사업 구조도 그냥 어떤 전기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ESS라든가 아니면 이제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도 새로운 서비스 차원이고요. 이런 것들이 잘 구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멤피스에서 기존의 H100 10만 개를 넘어서 블랙에 100만 개까지 도전하는 현재 구축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로퍼를 빨리 이제 그 성능을 높여놓고 이거를 자율주행과 옵티머스에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상당히 잘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비전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현재 어려움을
가혹하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미래 가치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현재를 볼 것이냐 네. 이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 향방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옥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